독립운동가이자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백성욱 박사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백 박사의 강의와 법문을 정리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고령 나이로 지난 2월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의 흉상이 나눔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감사 선임의 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우리말 글로 개정하기 위한 특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3D 프린터로 전국의 석보를 표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안한식 작가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백성욱 박사는 독립운동가이자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꼽히는데요. 백성욱 박사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독일 철학 박사였던 백성욱 박사. 해방과 함께 내무부 장관으로 민중계몽운동과 건국운동을 실천하고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며 학교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꼽히고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백성욱 박사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 백성욱 박사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백성욱 박사의 글과 강의가 새롭게 수집 정리돼 있으며 총 6권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성욱 박사의 강의와 법문을 정리하고 역사 자료와 도서관 문헌 등을 추적 발굴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수록했습니다. 1차 자료, 백성욱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집 6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제자들의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백성욱 박사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글과 그런 강연 녹음과 그런 거를 전부 풀어서 전집은 출생과 성장, 청년기 독립운동, 금강산 수도 시절, 동국대 진흥을 비롯한 사회활동 등 백성욱 박사의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인사들의 기억과 일화가 담겨 있어 백성욱 박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사 백성목장 시절 그의 곁에서 수행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의 생생한 수도 생활 기록은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과 선지식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편지에서는 당시 그의 형편과 시대적 상황, 내면의 진솔한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문집은 백성욱 박사가 그때그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온 이들에게서란 밝고 생생한 방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우리 한국 불교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전집에 나온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광복을 전후해 세상과 수행 모두 큰 자취를 남긴 백성욱 박사. 책을 통해 강의와 수행, 사회활동 등 그의 삶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최고령 나이로 지난 2월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의 흉상이 나눔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는 7번째 이사회를 열고 감사 선임의 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최고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올해 2월 별세한 정복수 할머니의 흉상이 먼저 떠난 17분의 할머니와 함께 나눔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나눔의 집이 어제 임시이사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복수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정복수 할머님도 단지 흉상으로만 여기 모시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집의 중요한 기림 사업으로 할머님의 삶의 여정과 기억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열심히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면서
정복수 할머니는 1932년 16세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해방 후 귀국해 2013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으며 올해 2월 별세한 후에 가족의 뜻에 따라 유해는 부천 서광사에 모셔졌습니다. 저희 할머니 잊지 않게끔 그렇게 흉상 제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사시는 데까지 사시다가 또 돌아가시면 여기서 다 같이 동무들끼리 모인 곳에서 다 같이 영면에 드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서 모든 할머니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편히 좀 쉬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복수 할머니의 유해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모셔질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 등과 장묘법 관련 논의를 정식 이사 체제로 미뤄두고 있어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막식에 이어 나눔의 집은 추경 예산안과 감사 및 정식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7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4월 임시이사회의 정당성을 두고 장시간 대립을 이어간 7차 임시이사회는 4월 임시이사회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결의했던 예산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해 추경 예산안 등과 함께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재적은 과반수 이걸로 이제 처리하기로 했고요. 감사는 다음에 이제 복수 추천으로 광주시 추천은 복수 추천과 스님 감사 한 분으로 이렇게 현재 추천된 분을 포합사주지 오봉스님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7차 임시이사회는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의결 종족수를 제적이사 과반수로 확인하는 한편 추천 감사와 정식이사 선임의 건 등을 차기 이사회로 2월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8차 임시이사회는 11월 9일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보상과 배상, 기각과 각하, 법률 용어인데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용어뿐만 아니라 법률 문장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우리말 글로 개정하기 위한 특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보상은 적합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은 둘 다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데, 기각은 재판을 진행했지만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 우리말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임시 특례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일제 때 쓰던 말들이 지금 계속 법에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법의 법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단어를 바꾸고 이럴 수는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법안들을 다 쉬운 우리말 글로 좀 다 바꾸는 걸.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 등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가 2006년부터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를 고치고 복잡한 문장 표현을 간결하게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법률 용어의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 소위를 두고 법령 전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와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과 함께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어학회 등 학자들까지 같이 다 참여해서 우리 말과 글로 이제 법안들을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법령의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문의 본래의 의미와 정확성, 명료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575돌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말글 법률 만들기에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표준 법안이 우리 말과 글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건 사실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루속히 좀 통과가 돼서 진짜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27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이날 고려대 정광 명예교수는 한글 창제를 둘러싼 비밀, 세종과 신미대사,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정광 교수는 한글 창제 과정에 산스크리트어, 티베트 문자,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 등 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소리 글자의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한글 창제 감독과 주연은 세종이지만 왕실의 일원이었던 수양대군 등과 함께 불교 의문학에 정통했던 신미대사, 집현전의 소장학자들이 조연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한글 창제에 대해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마스크 제조사 포스메카바이오가 자사 마스크 제품을 BTN 불교TV에 보시했습니다. 포스메카바이오는 어제 BTN 불교TV 본사를 방문해 자사의 KF94 마스크 2만 장을 BTN에 전달했습니다. 회사 측은 생산 부장의 모친이 BTN 붓답의 회원인 것을 인연으로 마스크를 보시할 곳을 BTN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불교계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BTN은 전달받은 마스크를 잘 분배해 마스크가 필요한 불교계 단체나 군소 사찰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군종교구가 육해공군 부교구장을 임명했습니다. 육군 부교구장에는 전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스님, 공군은 용주사 종회의원 성광스님, 해군은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군종교구장 선일스님은 어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원광산의 군종교구 회의실에서 부교구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임명된 부교구장 스님들은 모두 육해 공군 군승 출신입니다. 군종교구는 부교구장 스님들이 교구장 스님을 보좌해 군불교 발전에 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기면 천년을 간다. 암벽과 바위에 표현한 석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거나 사진과 영상이 아니면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성보인데요.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3D 프린터로 전국의 석불을 표현해내는 작가가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마치 벽면에 얕게 새겨진 듯 어렴풋이 보이는 부처님 형상. 그 뒤로 특수 조명을 밝히자 경주 남산 미륵곡에 있는 석조 열애좌상이 드러납니다. 얼핏 흑백 사진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그 질감이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이 작품,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게 아닙니다. 바로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3D 프린터가 만든 겁니다. 흑백의 밝고 어두운 데이터를 특수 프로그램으로 읽어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3D 프린터로 겹겹이 쌓는 적층 방식을 동원을 해서 10여 년 전 유럽 르네상스 시대 조각상 촬영을 하던 안한식 작가는 얼마 전부터 삼국시대에 조성된 석불이 주는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작품보다 1000년이나 앞선 데다 단단하고 거친 화강암에 표현해낸 부처님이 조각 예술의 절정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전국의 석불을 사진으로 찍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산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그의 이력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겁니다. 하나의 석불을 3D 프린터로 표현해내는 데 드는 시간만 수백 시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사명감이 그의 원동력입니다. 뿔과 망치로 이렇게 부처님 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고 당시에 그 조각가들이 불심이 없어서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한식 작가는 다음 달 26일부터 2주간 서울 조계사 옆 올미 아트스페이스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전국의 석불을 전시합니다. 이후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차례 더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중국 간수성과 둔왕시 정부, 한국 1:1로 연구원, 한중문화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현 불교예술전이 지난 25일 둔왕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제6회 실크로드 둔왕문화엑스포 행사 일환으로 선보인 전시회는 30여 년간 국내의 범종, 석탑, 암석에 새겨진 비천의 탁본을 수집한 금강스님의 작품을 위주로 전시됐습니다. 여기에 고대 자료와 멀티미디어 영상을 보조로 관람객들에게 부드러움과 소박함, 여백과 흑백의 예술적 매력을 더했습니다. 한중문화우호협회 측은 금강스님이 코로나19로 현장에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흔쾌히 작품을 보내줘 전시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된 한중현 둔왕대전을 내년 한국에서 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 스리랑카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아프간 불교 유산 보호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자비희사 정신으로 세계 봉사활동을 펼치는 대만 자재공덕회가 최근 큰 지진을 겪은 아이티에 구호품 약 25톤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입니다. 국민의 70%가 불자인 불교 국가 스리랑카. 코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76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불교유산 보호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의 이번 요청은 20년 만에 아프간을 재집권한 탈레반이 또다시 불교유산을 파괴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 최대 불교유적지 메사아인학에 수많은 구리가 매장돼 있어 탈레반이 이곳을 광산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며 불교유산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주권국가의 제도와 유산을 지키는 것이 유엔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 규모 7.2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코로나19 악화와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재난 수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만의 불교 자선단체 자재공덕회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인 약 80만 명에게 정수장비, 의료키트, 식품 등을 보시했습니다. 자재공덕회는 대만 정부, 적십자사와 협력해 대만에서 총 25톤의 구호 물품을 아이티에 전달했습니다. 아리엘 헨리 아이티 총리는 자재공덕회에 감사를 표하며 구호 활동에 계속 힘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더불어 구호 물품을 옮기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자재공덕회는 아이티와 1988년부터 인연을 맺으며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에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증엄스님의 자비의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당진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제13회 보덕사 호수음악제가 지난 26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경내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보덕사 호수음악제 운영단장 종광스님은 코로나19로 지난해 행사를 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당진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를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나누자는 의미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제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담마 프렌즈의 음악과 공연, 보덕사 관음 합창단, 바리톤 김재일과 소프라노 황상미의 성악 공연, 소울 소리판의 판소리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음악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사전 녹화해 오는 10월 5일 유튜브 관음 합창단 채널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이현정 박사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광명사는 지난 26일 경내 직관전에서 주지 충광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 스피치 전문가 이현정 박사를 초청해 새 불교 바람, 불교 스피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현정 박사는 강연을 통해 부처님이 대중마다 형편과 근기에 어울리는 설법을 통해 가르침을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말하기 훈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포교의 문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충광스님도 본인이 배운 부처님 가르침의 씨앗을 잘 전달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